폐하보험을 준비하시면서 산모특약을 가입해야 할지 가입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 많이 되시죠? 임신이 처음이시거나 첫째 때 출산을 하면서 여러 상황이 생겼던 분들이시라면 산모특약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산모특약이 고민되시는 분들은 아마 두 가지 정도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산모특약을 가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일 거고, 두 번째는 산모특약을 가입을 한다면 어떤 특약들을 추가를 해서 가입을 해야 할지일 텐데요. 산모특약에 관련된 고민들을 제가 오늘 확실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아보험 전문가 보험선생입니다. 오늘은 산모특약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 일반 개인 건강보험이나 실비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해서는 보장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모님들께서는 이 산모특약을 통해서 임신과 출산 시 발생하는 리스크들을 대비하시려고 하는 건데요. 그럼 이 산모특약 꼭 가입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필수 특약은 아니고요. 초산이라 불안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노산 혹은 첫째 때 출산 이슈가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몸이 약하셔서 출산이 불안하신 분들께는 희망을 하신다면 산모특약에 대해 안내는 해드리고 있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약이지만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전처럼 일시납으로 한 번만 납부하면 되는 게 아니고 폐하기간 동안 계속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산모특약을 추천드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고지사항에 있습니다. 태아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산모특약을 추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편고지라고 해서 5년 이내 10대 중대한 질병과 산전검사에서 이상소견이나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고지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부분 수월하게 태아보험 가입이 가능하겠죠. 근데 산모특약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는지,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을 한 적이 있는지를 추가로 물어봅니다. 일반 건강보험 고지사항과 비슷하죠. 물론 5년 동안 한 번도 병원을 안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벼운 약 처방들을 깜빡하고 지나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제 경우엔 입던 약이나 유산방지제 투약 같은 경우 가볍게 생각하고 고지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유산방지제 같은 경우엔 투약 중인 경우 산모특약 가입이 불가능한데, 이걸 고지하지 않고 가입이 되었다면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고지 의무 위반을 하게 되면 추후에 보험 강제 해지나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모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들은 보통 크지 않습니다. 근데 그 크지 않은 보험금을 위해서 감수해야 할 리스크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 강제 해지나 보험금 미지급 등 상대적으로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산모특약 가입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리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기본적으로 내는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떠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산모특약들은 보장 금액이 사실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모특약이 없다고 해서 내가 만약에 산모특약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생각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특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우이신 분들은 그래도 가입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모특약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산모특약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기왕 가입을 하실 거면 불필요한 특약들 말고 진짜 필요한 필수 특약으로만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저는 보통 5가지를 추천드리는데, 먼저 임신 출산 질환 입원 일당 1에서 120일 특약입니다. 임신 출산 질환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가입 금액 1만 원을 지급해주는 특약입니다. 임신 중독증이나 조기 진통, 조기 양수 파열로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나 산후기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 보장을 해줍니다. 입원한 날부터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산모특약을 구성을 하신다고 하면 이 특약은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필수 특약은 임신 출산 질환 수술 특약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임신 출산 입원 일당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 특약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40일 이내에
임신 출산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에 가입 금액 10만 원을 지급해주는 특약입니다. 이번 일당에서 설명드렸던 경우에 해당되는 임신 출산 질환으로 수술을 받게 되면 수술비 항목에서 보자,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 일당에서 보자, 그리고 입원 수술 둘 다 있다면 양쪽에서 보장받으신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의사의 권유가 아닌 산모님의 선택으로 인한 제왕절개는 임신 출산 질환에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첫째 때 제왕절개를 하셨다면 둘째 임신부터는 이 특약과 입원 일당 특약 가입이 안 됩니다. 이번엔 세 번째 특약인 임신 중독증 진단 특약입니다. 임신 중독증일 경우 보상해주는 항목인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임신 중독증을 임신성 고혈압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임신 중독증은 단순 임신성 고혈압은 해당되지 않고 자간이나 전자간, 그리고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일 때 해당됩니다. 단순 임신성 고혈압은 해당 안 되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이 특약은 보장금액 대비해서 보험료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필수 특약은 태반 조기 분리 진단 특약입니다. 태반 조기 박리라고도 하는데, 태반은 임신 기간 동안에 자궁 내에서 태아의 성장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와 함께 태반이 같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엔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 보상을 해주는 특약인데, 보장금액 대비해서 보험료 부담이 적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약도 구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출산 전 특정 태아 이상 진단 특약입니다. 출산 전 선별검사에서 이상 소견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요. 우리가 보통 임신 11주 정도에 1차 기형아 검사를 많이 받죠. 그때 이상 소견을 받게 되면 보장을 해주는 특약인데요. 간혹 산모님들께서 니프티 검사나 양수 검사를 받으면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이상소견으로 진단을 받으면 나오는 진단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소견이 나오게 되면 보통 니프티 검사나 양수 검사를 받게 되실 텐데요. 그때 발생하는 검사비를 이 이상소견 진단비로 충당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좀 잘못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특약도 보장금액 대비해서 보험료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산모 특약 중 유산 관련된 특약들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 보장 금액을 보시면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태아보험은 기본적으로 그럴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임신 중 유산을 하게 되면 태아보험 자체가 취소가 되면서 납입했던 보험료는 전액 환급이 됩니다. 근데 산모 특약을 가입한 뒤 해당 특약들로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 취소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납입했던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약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문의 주시는 특약들이 있는데요. 특정 고위험 산모 질환 진단 담보와 특정 임신 중 당뇨병 진단 담보입니다. 먼저 특정 고위험 산모 질환 약관을 보시면 전치 태반이나 전치 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그리고 양수 과다증이나 양수 과소증으로 진단 시 보장을 해줍니다. 해당 특약은 사실 보험료가 크게 부담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유 되신다면 추가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특정 임신 중 당뇨병 약관을 보시면 임신 중 생긴 당뇨병, 흔히 얘기하는 임신성 당뇨, 임당으로 진단 시 지급되는 특약인데 보험료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보장 금액을 생각해보면 효율이 크게 좋은 특약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특약은 흔히 얘기하는 산모 실비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 실비에서는 임신 출산 관련해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특약은 산모 특약에서 임신 출산 한정으로 실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의료비에서 본인 부담금 20%를 제외하고 80%를 보장받는 특약인데요. 단순히 보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 특약입니다. 근데 약관을 보시면 통상 분만 입원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하나여 보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약관상 통상 분만 입원 일수는 자연분만은 4일, 제왕절개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분만을 하면 5일부터 보장이 되고 제왕절개는 9일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실제 출산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출산하신 분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이 통상 분만 입원 일수를 보면 실제로 청구할 때 적용받을 입원 일수를 생각을 해보면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실 겁니다. 보험료도 다른 특약들에 비해 굉장히 높고요. 유일하게 태아납이 아닌 계약일로부터 분만 후 42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 이 특약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필수 산모 특약을 포함을 해서 태아보험 설계를 하게 되면 보험료가 어떻게 나올까요? 출생 전 76,220원이 나옵니다. 산모 특약은 태아납이기 때문에 태아 기간 동안 납부를 해야 해서
출생 전 보험료에 계속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8세 11주차 기준으로 설계를 했을 때 보험료이고, 산모특약은 기본적으로 주수차와 산모님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다릅니다. 그럼 산모특약을 제외했을 땐 보험료가 어떻게 나올까요? 출생 전에 64,940원이 나옵니다. 출생 후는 30세 만기 기준으로 35,100원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30세 만기 설계안인데요. 불필요한 특약은 제외하고 필수 특약들과 가성비 특약들을 구성한 설계안입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추천드리는 상품은 30세 만기 상품이고,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설계안입니다. 영상 설명란에 30세 만기로 설계한 실제 설계안 영상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약별로 보장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구성을 했는지를 설명한 영상이라 태아보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태아보험의 산모특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산모특약은 기본적으로 크게 추천드리는 특약은 아닙니다. 가입했을 때 이익보다는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불필요한 특약들은 제외하고 필수 특약으로만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쁜 특약은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정말 필요한 특약인지를 고민해서 정말 필요한 특약만 골라서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보험 가입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